리얼 특수! 뭐예요? 활기차죠.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 시간이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는 쉽게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는 제외하고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2014년 초등특수 B형 5번 문제에서도 5가지 문항이 있어요. 이 문제에는. 근데 두 번째 문항이 좀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중점으로 오늘 기출 분석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한번 다들 읽어보셔야 돼요. 화면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셨죠? 자, 제가 이제 다시 읽어드리진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신지체, 그 다음에 실과 청소하기 단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사와 예비고사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 보면은 기능적 기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생태학적 목록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기능적 기술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고려사항 해서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만 자, 딱딱 찍어주시면 여기서 이제 나와 보면은요, 학습 목표는 청소기로 바닥을 밀어 청소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고요. 이번 문제를 보면 나의 학습 목표, 청소기로 바닥을 밀어 청소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우선 가르쳐야 할 기능적 기술로서 적절한 이용을 니은 아까 말했던 생태학적 목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가에서 이 교사가 아까 기준이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이제 한 가지를 작성하는 1점짜리 문제입니다. 예. 자, 이 문제 1점인 주제에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그렇죠. 예. 참 수험생 입장으로서 답답할 노릇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쉽게 풀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접근으로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의 보기나 조건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 예. 그럼 두 번째는 만약 기출 문제에 관련 내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기능적 기술의 의미와 그다음에 청소하기 기술과 니은의 내용을 잘 섞어서 쓴다면은 또 괜찮은 답안을 도출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기출이 우선이므로 저희는 관련 기출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된 기출을 준비했습니다. 짠! 자, 이 문제는 우선 가르쳐야 할 기능적 기술 선정하는 기준이나 고려사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친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술들에서 A에게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였다. 자, 이 부분이 기능적 기술 선정하는 기준과 고려사항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자, 옆에 보기에서 보면, 자, 일단 저희가 알고자 하는 기역과 니은을 제외한 상태에서 디귿, 리을, 미음을 살펴볼 건데요. 자, 디귿을 먼저 읽어보면 구매활동 기술이지만 할인점 이외 다른 환경과 활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자, 이 부분 다른 환경과 활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이것이 조금 전에 봤던 기준이나 고려사항 이었던. 그러네요. 아, 그래요? 먼저 여러 생활 영역에서 걸쳐 중요하거나 유용한 기술인지 살펴봐야 되죠. 같은 맥락의 의미네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기출에 나왔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자, 기출 분석을 잘 했던 사람들은 분명 이 문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맞겠죠. 자, 리을 보면은 A의 정신 연령에 비추어 현재는 물론 졸업 후 독립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을 선정한다. 네.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죠. 자, 정신 연령이 아니라 생활 연령. 자, 생활 연령으로 고치면은 이것도 기준과 고려 사항이 됩니다. 네. 자, 이걸 고쳐서 읽으면 생활 연령에 비추어 현재는 물론 졸업 후 독립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을 선정한다. 선정의 예.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음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예. 자, 관련 기출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쌤, 예. 예, 관련 기출에 근거했을 때 예. 니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예, 있을까요? 니은을 바탕으로 자, 기준을 하나 선정하라면은 저는 이 부분을 선정하고 싶은데요. 자, 생활 연령에 비추어 현재는 물론 졸업 후 독립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을 선정한다라는 기준인데, 자, 관련돼서 쓰면 자, 이 청소기로 바닥을 밀어 청소할 수 있다라는 기술은 자, 생활 연령에 비추어 현재는 물론 졸업 후 독립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답안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기출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면은 안정적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관점에서도 접근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기출 말고 기능적 기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은 또 얼마든지 답안을 풀이할 수가 있는데 기능적 기술이 뭘까요?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론이라는 전공 서적에서 69쪽을 보면 기능중심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됩니다. 기능적 생활 기술은 자신이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하는 기술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내가 못하면 누군가라도 대신 해줘야 한다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지 못하면 아주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먹는 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밥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을 하는 기술이 없다면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기능적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 기능적 기술에 대한 정의가 또 다른 전공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짠! 자, 지적장애아 교육 전공서 내용입니다. 기능적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의 삶에 의미가 있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기능적 기술이라는 건 삶에 의미 있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이면서도 내가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사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 기술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했다면 니은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하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기로 바닥을 밀어 청소하는 기술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서 의미 있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의미를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한 거네요. 그렇죠. 기능적 기술의 정의를 이용을 했죠. 예. 자, 두 가지 답안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저희는 이렇게 고민을 해서 두 가지 접근으로 한번 가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그런데 저희가 특수교육 커뮤니티 이제 카페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답안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답안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기술 선정의 이유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사회적 타당도 및 경험적 타당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키워드의 추천은 신현기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적 타당도는 여기서 설명하기를 아동의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동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문에서 봤을 때 부모, 친구, 학교, 선생님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회적 타당도를 적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험적 타당도는 독립적 생활 영위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도 써서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적 타당도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단순 암기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순 암기에 이제 폐해가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막상 이걸 딱 외워서 시험장에 갔어요. 이거를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시문에서도 지문을 활용하여 지문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라고까지 그렇죠. 니은의 기준을 내용. 줬어요. 예. 자, 그 기준에서는 사회적 타당도, 경험적 타당도 어느 것도 좀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정확한 답을 아는 건 아니니까 예. 좀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한 가지 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요. 예. 책은 중도장애 예. 전공서인데 지문 읽어주는 남자 심쌤 한번 읽어주시죠. 자, 교수를 위한 기능적 기술들의 우선순위와 자, 그 기술은 여러 환경들에 걸쳐서 중요한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가, 가족들이 이 기술을 가치 있게 볼 것인가, 이 기술은 좀 더 덜 제한적이고 연령에 적절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이 기술이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아동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 자, 읽어주셨는데, 예. 이런 기준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가족들이 가치 있게 볼 수 있는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환경들에 걸쳐서 중요한지, 이 부분은 기출에도 출제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서도 그렇고, 또 2014년도 초등에서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덜 제한적이고 연령에 적절한지, 예. 적절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지, 전환. 예. 초에서 중, 중에서 호, 예. 고에서 뭐 졸업 후. 예. 그 다음에 안전을 확실하게 위해 필요한 기술인지. 요런 기준들도 있죠. 예. 있지만, 예. 문제의 의도를 예. 파악했을 때, 예. 이런 우선순위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예. 니은의 내용을 바탕으로만 적는다면은, 예. 니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는다면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서 꼭 필요한가, 예. 라는 기준을 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 예. 지문에 근거해서 좀 적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초등특수 B형 2014년도 5번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데요. 예.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머리가 아프셨나요? 예. 머리가 아프다는 건 좋은 겁니다. 발전을 위한 거니까. 자,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 안녕! 안녕. 리얼 특수.